네, 안녕하세요. 초생TV의 초생입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가 많이 바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저희 책을 바쁜 와중에 틈틈이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세 번째 책은 그 자기계발 서적 더하기 재테크 관련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굉장한 그 정성을 기울여서 집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채권 투자 관리에서 그 채무자의 그 숨겨진 재산을 찾는 그 재산 명시와 재산 명시의 그 신청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그 채무자, 즉 우리가 돈을 빌려준 그 상대자가 돈을 갚지 않고, 그렇죠? 뭐 재화를 그 빌려받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채무자에게 어떤 압류를 걸 수 있는 재산이 숨겨진 재산이 있는 건지를 찾는 방법을 그 재산 명시라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무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인 재산 명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그 재산 명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채권자, 즉 저희죠. 저희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그 법적 절차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뭐 예전처럼 뭐 채무자 집을 찾아가가지고 뭐 돈이 얼마 있어라고 해서 막 다그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재산 명시는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 내역에 대한 그 집행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채권 채무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집행 권한이라는 거는 확정 판결, 그 법원에서 송사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판결 받은 그 판결문을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화해 조서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거를 예상을 해서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미리 법원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화해 조서가 있다든지, 또는 그 확정된 지급 명령, 지급 명령 청구를 넣어가지고 이게 있다든지, 또는 채무자하고 채권자 간에 공중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작성한 공중 증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그 확정된 내용이 있어야만이 이제 이 재산 명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둘만의 뭐 차용증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계가 좀 지나고 나서 재산 명시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 지나서요. 자, 그 실무에서는 이제 1, 3, 4번 중 하나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1, 3, 4가 확보가 됐겠죠. 이렇게요. 대부분 아마 이제 지급 명령이 됐을 겁니다. 또는 4번이 있을 거거나 아니면 확정 판결이 있겠죠. 네. 위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재산 명시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신청한 재산 명시는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이제 명령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재산 목록에는 이제 부동산, 즉 이제 임대차일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되고요, 넣어야 되고요. 통장에 그 예금하고 현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 통장도 뭐 국민은행 하나만 있으면 국민은행 내는 거지만,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있다면 전부 다 내는 거죠. 그리고 주식, 그리고 뭐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기타 자산에 대해서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출한 법원의 재산명시 기일에 이제 출석해서 재산명시 내역을 채권자는 열람을 또 하고, 이제 열람 등사를 통해서 열람을 하고 또 복사를 해서 확보된 자산의 그 압류 절차, 즉 강제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이런 또 재산 명시 이후에도 또 진행을 해볼 만한 단계가 몇 가지가 더 있으나 재산 조회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 명시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또 숨겨진 재산을 찾는 것에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산 명시의 신청과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하는 거 있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등록이 안 돼 있으신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진행하시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시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이트에 절차대로 하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안 하시면은 비용을 지출하시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다가 이제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셀프로 해보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확정된 사건들을 이제 보고요. 나의 사건 관리에서
나의 사건 관리에서 확정된 사건들을 보고요. 제가 뭐 서울 중앙, 동부, 중앙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네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합니다. 만약에 판결 정보이 없는 경우,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 공증을 받은 공증 증서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 재산 명시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확정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진처럼 확정 판결을 확인하고 이제 관련 자료를 다운받고요.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죠. 그렇죠? 판결문은요. 그리고 여기서 재산명시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통합 검색에서 재산명시라고 검색하시면은 편하게 관련 메뉴를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민사집행의 재산명시를 선택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요거는 이제 가사, 그렇죠? 네, 민사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있는 그대로 내용 쓰시면 돼요. 이제 원금에 대한 내용 쓰시고 집행 권한에 대한 내용 작성하시고요. 제출 법원, 관할 법원 작성하시고 신청 취지 넣으시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뒤에는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청구 금액에는 이제 받아야 될 원금을 기재하고요. 여기 원금 얼마 받아야 될지 기재하고 제출 법원은 채권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해당 내가 서초구 강남에 있다. 그럼 서울 중앙으로 하시면 되겠죠. 채권자의 그 관할 법원을 모를 경우에 우출 관할 법원 찾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자기 주소지를 넣으시면은 관할 법원이 나옵니다. 네. 이제 요거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집행 권한 내용인데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 받았던 판결문에 있는 내용에 있는 그대로 그 내용을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뭐 여기서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땡 뭐뭐뭐뭐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내용들이 그 판결문에 써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증인 이런 거 안 하셨으면은 요거는 없애고 만약에 판결문 없이 공증 받으신 거면은 요거에다가 내용을 또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있는 못 받은 돈 쓰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그 집행 권한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자동과 같이 위와 같이 입력돼서 나오고 이 공란 처리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땡. 네, 이제 기존에 판결문이 있으면은 해당 법원의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무 원금 등을 이제 입력하세요. 만약에 그 공정 증서 정본이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공정 증서 정본이 저는 이제 그 판결문이 있어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왔던 판결 정본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자 전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를 입력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집행에 있는 판결 정본 파일을 이제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 이유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 집행 권한을 갖고 있죠. 채무자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판결 정보를 업로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명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소갑 제 1호, 2호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출거래 약정서라든지 뭐 송금 내역들 이 증거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판결 정보 넣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참고용으로 저는 첨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자의 채무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를 했고요. 네, 이렇게 약정서 차용증이죠. 네. 참고로 채무자의 채무 내용 입증은 판결 정본에서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고용으로 더 넣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계좌 이체한 송금 내역이 있다면 첨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를 누르고 마무리하시면은 재산 명시 신청이 됐고요. 이렇게 신청 취지 이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또 다음 단계 넘어가셔가지고 소송 비용 납부 카드로 할지 가상계좌 계좌 이체 뭐 이런 식으로 납부 방법을 정하셔가지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접수증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접수를 다 한 거죠. 이렇게 한 거고 저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했네요. 자 이렇게 그 재산 명시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요. 채무 상환을 안 하는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인 재산 명시에 대해서 또 재산 명시의 신청 방법과 재산 명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상 해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늘 당신과 저희 꿈을 함께 응원드리고요. 아울러 그 채권 투자와 더불어 재테크를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또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또 같은 목적지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행복한 100억 부자 만들기라는 저희 카페고요. 이 카페 URL을 제가 유튜브 동영상
댓글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전자소송 들어가셔가지고 제3명시 네, 청구 금액은 이제 이자하고 얼마까지 해서 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1억이다 1억 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법원 찾기도 누르셔가지고 해당 주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의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을 저도 함께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